하늘 위에서도 사람의 품격은 드러납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에게 음료를 던진 재벌가 부인,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승무원이 항공사 회장의 손녀였다는 걸요. 잠시 후 한 사람의 침묵이 거대한 회사를 뒤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품격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비행해주세요. 오전 10시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8석 중 5석에 예약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입구에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오신 분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낡은 정비복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묵직하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고개만 끄덕이시고 창가 좌석에 앉으셨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중년 부부와 젊은 사업가가 이어서 탑승했고 모두 조용히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객이 나타났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4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선글라스 너머로도 차갑게 빛나는 시선이 객실을 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3A 좌석입니다. 제 인사에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손가락의 다이아 반지가 햇빛에 날카롭게 반짝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피곤하신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륙 30분 전 웰컴 드링크를 준비했습니다. 규정대로 미지근한 물과 차가운 물을 트레이에 올려 그분께 다가갔어요. 고객님, 물 드시겠습니까? 선글라스를 벗은 그분의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미지근한 걸로. 저는 조심스럽게 컵을 건넸어요. 그분이 한 모금 마시더니 즉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객실에 울렸어요. 주변 승객 몇 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준비한 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컵을 트레이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물이 튀었습니다. 승무원 교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미지근하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갤리로 돌아가 물을 다시 준비했어요. 이번엔 온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참았어요. 다시 그분께 갔습니다. 고객님,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물을 받아 마시더니 이번엔 더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또 너무 뜨겁잖아요. 도대체 미지근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분이 비웃듯 말했어요. 세 번째는 실수 없어야 할 텐데요. 정비복 차림의 노신사가 창밖을 보다가 잠깐 이쪽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갤리로 향했습니다. 소정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서아야,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야 했어요. 세 번째 물은 온도계로 정확히 37도를 맞췄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분께 컵을 건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물을 마시고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통과했구나,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호출 버튼이 울렸습니다. 3호석, 그분이었어요. 달려가자 그분이 담요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담요 바꿔요. 냄새나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방금 전에 새 담요로 교체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새 담요를 가져왔어요. 그분이 만지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촉감이 이상한데요. 다른 걸로. 저는 다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세 번째 담요를 가져올 때쯤 옆자리 중년 남성 승객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비복 노신사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계셨지만 그분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저는 네 번째 담요를 건넸습니다. 이건 어떠신가요? 그분이 마침내 담요를 받아들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퍼스트 클래스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유지해야 했어요. 편안한 비행 되십시오. 돌아서려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 승무원 씨. 여기 온도 좀 올려요. 춥네요. 저는 온도 조절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1분 후 다시 호출 버튼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너무 덥잖아요. 적당히 좀 맞춰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안전벨트 확인을 위해 객실을 돌았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제 유니폼 소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주름 있네요. 다림질 안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매를 내려다봤어요. 주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승무원들은 기본도 안 되나 봐요. 객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명백히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 여성 승객이 저를 향해 미안하다는 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비복 노신사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이쪽을 돌아보셨어요. 그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드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객실을 확인하며 모든 승객께 인사를 드렸어요.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분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주변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딴 서비스면 평생 승무원이나 하겠네. 그 순간 객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중년 부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젊은 사업가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정비복 노신사는 창가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분을 응시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저는 승무원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흐릿하게요. 눈물을 참느라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정 언니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생각했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고요. 비행기는 3만 피트 상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위에서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륙대의 이를 떨쳐내려 애썼어요. 이제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코스 요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했어요. 소정 언니가 메뉴판을 들고 제 옆에 섰습니다. 서아야, 내가 사모는 맡을게. 너는 다른 분들 먼저 서빙해. 언니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을 들고 그분께 다가갔어요. 고객님, 메인 요리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선글라스를 다시 쓴 채 대답도 없이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스테이크로. 저는 공손히 물었습니다. 굽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미디움. 그것도 몰라요? 저는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요리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승객들께 식사를 서빙했어요. 모두들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년 부부 중 부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힘내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정비복 노신사는 식사를 거의 드시지 않고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가끔 이쪽을 돌아보시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그분의 스테이크가 준비됐습니다. 완벽하게 미디움으로 구워진 요리였어요. 저는 트레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테이블을 세팅하고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그분이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더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미디움이에요? 너무 익었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주방장이 확인한 요리였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시요? 또 30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변 승객들이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가 얼마인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새 스테이크를 서두르며 요리했어요. 손이 떨려서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소정 언니가 달려와 물었어요. 서아야, 정말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15분 만에 새 요리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주방장이 직접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완벽한 미디움이야.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객실로 나갔어요. 고객님, 다시 준비했습니다. 새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그분이 다시 고기를 자르고 맛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물었어요. 와인 더 드시겠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드 와인으로. 저는 와인을 따르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손을 움직였어요. 와인 잔이 기울어지더니 레드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제 손목과 유니폼 소매에 와인이 튀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중년 부부 중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부인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젊은 사업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비복 노신사는 좌석 등받이에 손을 얹은 채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냅킨을 꺼내 손목을 닦았어요. 괜찮습니다, 고객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테이블도 좀 닦아요. 와인이 튀었잖아요. 저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쏟아진 와인을 닦아내는 동안 그분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테이블을 다 닦고 일어서려는데 그분이 다시 말했어요. 유니폼에 얼룩졌네요. 보기 안 좋은데? 저는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레드와인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갤리로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정 언니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서아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억지로 만든 미소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목에 와인 자국을 물로 닦아냈어요. 하지만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수치가 씻겨지지 않는 것처럼요. 예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다시 객실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식사 중이었어요. 저는 다른 승객들의 식사를 치우며 그분 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호출 버튼이 다시 울렸어요. 3호석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가갔어요. 네, 고객님. 그분이 빈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치워요. 저는 조용히 접시를 걷었습니다. 그분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커피 주세요. 이번엔 쏟지 말고요. 그 말에 옆자리 중년 부인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손님,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인을 쳐다봤어요. 무슨 상관이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부인이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분이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커피는 안 가져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하늘 위, 도망칠 곳이 없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커피를 트레이에 올리고 다시 객실로 나갔어요. 그분께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객님, 커피입니다. 그분이 한 모금 마시더니 또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무 뜨겁네요. 식혀서 다시 가져와요. 저는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피를 들고 돌아섰어요. 갤리 뒤편 승무원 휴게 공간에 잠시 숨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정 언니가 옆에 앉으며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서아야, 울어. 참지 마. 하지만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언니, 저 이 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언니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서아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시켜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마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또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요. 그분이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되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비웃듯 웃었어요. 사과는 잘하네요. 객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비복 노신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괜찮다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분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하늘이 참 무겁군.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위로가 됐어요. 착륙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하늘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이 세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요. 두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7시 현지 시간이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부부가 내리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수고했어요. 힘내세요. 부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도 지나가며 작게 말했어요. 부당한 일은 꼭 신고하세요. 정비복 노신사는 마지막으로 내리셨어요. 제 앞에 멈춰서서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분, 최연주는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유유히 내렸습니다. 제게 한마디도 없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출구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허무함이었을까요?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객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정 언니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서아야, 보고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야죠.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야, 그분 VIP 고객이야. 보고해도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사건 보고서 작성란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KA907편 기내에서 발생한 승객 갑질 사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물온도 트집, 담요 교체 요구, 일부러 쏟은 와인, 모욕적인 발언까지 전부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접수 완료 상태였어요.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대로 처리가 될까? 아니면 묻히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복귀 비행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윤서아 승무원, 출근 즉시 인사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정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언니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서아야, 조심해. 아무 말하지 마.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 내내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비행은 평온했어요. 승객들도 친절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본사로 향했어요. 인사팀은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층에 도착했어요.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서아 승무원입니다. 접수 직원이 저를 확인하고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한미라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여성으로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윤서아 씨,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본부장이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제 보고서였습니다. 윤서아 씨, 이 보고서 본인이 쓴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고객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어요. 박도연 부회장의 부인입니다. 우리 항공사 최대 주주사의 임원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VIP라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본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아 씨, 이 보고서는 접수됐지만 상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어요. 고객께 사과하고 넘어가면 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과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본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윤서아 씨,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회사예요. 고객이 왕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제가 겪은 일은 명백한 갑질이었어요. CCTV를 확인하시면 본부장이 말을 끊었어요. CCTV는 이미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윤서아 씨가 할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이 서류를 닫으며 말했어요. 윤서아 씨, 이 일로 더 문제 삼으면 당신만 손해예요.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입인데 벌써 문제 일으키면 앞으로 힘들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본부장이 답했어요. 참으세요. 그게 프로예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기댔어요. 참으라고요? 이게 프로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했어요. 회사라는 조직 앞에서 신입 승무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소정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아야, 어떻게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래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미안해. 내가 말했잖아.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언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됐지. 근데 세상이 원래 그래. 약자는 참아야 해.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니요? 그럼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겨우 27살인데 벌써 이렇게 지쳐 보이다니요. 가방을 챙겨 들고 휴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알까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회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뭐 하죠? 내일 또 출근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하철 안에서 정비복 노신사가 주신 명함을 꺼냈어요. 장도윤, 항공정비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할까요? 아니에요. 그분께 폐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싸워야 할까?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항공사 갑질 신고 방법.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익명 신고 사이트, 노동청 신고, 언론 제보 등등.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어요. 소정 언니였습니다. 서아야, 오늘 일은 잊어. 그냥 넘어가자.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 언니의 걱정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목에는 아직 와인 얼룩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수치였어요. 밤 11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후배들이 앞으로 똑같은 일을 겪을 거예요.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록에 남길 겁니다.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빈 글쓰기 창이 커서를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걸 올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하는 승무원입니다. 법적 대응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이곳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시작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며칠 전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한 승객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갑질을 당했습니다. 물온도, 담요, 음식 등 모든 것의 트집을 잡았고 급기야 와인을 고의로 쏟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딴 서비스면 평생 승무원이나 하겠네라는 말을 승객들이 있는 앞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프로니까요. 하지만 회사에 보고했을 때 상부는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승객이 VIP이기 때문이라고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VIP라고 해서 사람을 모욕할 권리가 있나요? 승무원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항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손목의 팔찌를 만졌어요. 할머니가 주신 은팔찌였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등록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클릭하기 전 마지막으로 글을 읽어봤어요.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만 적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클릭했습니다.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불안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침묵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에 눈을 떴습니다. 9시였어요. 오늘은 비번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소정 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아야, 너 익명 게시판에 글 올렸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난리 났어. 그 글이 사내에 퍼지고 있어. 급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제 글에 댓글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회사는 왜 이런 일을 묻으려고 하죠? 지지하는 댓글들이었어요.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VIP 고객 잃으면 누가 책임질래? 비난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아 승무원 맞습니까? 저는 항공 전문 기자 박진우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기자라고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제 번호를? 기자가 답했어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 보셨죠?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다른 기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제 번호를 아는 거죠? 사내에서 누군가 흘린 걸까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익명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500개를 넘었어요. 조회수는 5천을 돌파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이 글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오후 3시 인사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서아 승무원, 내일 오전 10시 본사 출석 바랍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징계받을까요? 해고될까요? 손이 떨렸지만 각오는 돼 있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비복 노신사가 주신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장도윤, 항공정비사, 연락해 볼까요? 하지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윤서아 씨 맞으시죠? 택배요. 택배를 받지 않았는데요. 상자를 받았어요.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JJ가 누구지?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KA907CCTV MP4 영상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퍼스트 클래스 객실이 나왔어요. 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연주가 보였어요. 물을 트집 잡는 장면, 담요를 바꾸는 장면, 와인을 쏟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특히 와인을 쏟는 순간은 명백했습니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손을 움직인 게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딴 서비스면 평생 승무원이나 하겠네라고 말하는 장면까지요. 이 영상은 어디서 온 걸까요? 회사 내부 CCTV인데 누가 빼낸 거죠? 제인은 누구일까요? 궁금했지만 중요한 건 이 영상이었어요. 이게 있으면 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본사 어딘가에서 정비복 차림의 노신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같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노신사가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분은 영상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장도윤, 항공사 회장. 실제 명함이었어요. 정비복은 변장이었습니다. 노신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첫 일정 잡아주시오. 인사팀 회의.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웬 인사팀 회의십니까? 회장이 답했어요. 봐야 할 게 있어서. 그리고 임원진 전원 소집하시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손녀가 고개 숙이는 장면에서 멈췄어요. 손녀인 줄도 모르고 모욕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끝이다. 내가 직접 나서겠어.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어요.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품격을 되찾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무기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아 승무원님,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첫 일정으로 귀하의 사건을 보시겠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요? 비서가 답했습니다. 네. 자세한 건 내일 알게 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선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향해서요. 오전 10시 본사 5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서 회의실 문을 바라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한미라 본부장도 보였어요. 그리고 낯선 얼굴들, 정장을 빼입은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가방 안에는 USB가 있었습니다. 제 무기였어요. 문이 열리고 비서 한 분이 나왔습니다. 윤서아 승무원님, 들어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임원 10여 명이 유자형 테이블에 앉아 저를 쳐다봤어요. 한미라 본부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끝 모두가 저를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아 승무원,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이 사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해명할 것은 없습니다. 모두 사실이니까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미라 본부장이 끼어들었어요. 윤서아 씨,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CCTV는 회사에서 확인했고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았어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답했어요. KA907편 퍼스트 클래스 CCTV 영상입니다. 모든 걸 담고 있어요.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가 준 건지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 임원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회의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퍼스트 클래스 객실이 나타났어요. 제가 물을 서빙하는 장면, 최연주가 트집 잡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임원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담요를 4번 바꾸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 와인을 쏟는 장면이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더 명확했어요. 최연주가 의도적으로 손을 움직여 와인 잔을 기울인 게 보였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임원 몇몇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딴 서비스면 평생 승무원이나 하겠네. 그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렸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미라 본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회의실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비복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 KA907편에서 창가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이셨다고요? 정비복은 뭐였죠? 회장님이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왔어요. 앉으시오. 계속하시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서아야. 서아라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거죠? 회장님이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본 영상, 내가 제공한 겁니다. 그 비행기에 내가 타고 있었거든요.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비복을 입고 탔지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우리 회사 승무원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요. 한미라 본부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본부장, 당신은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지요? 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VIP 고객이라.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VIP라고 사람을 모욕할 권리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윤서아 승무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승무원, 내 손녀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녀라고요? 제가 회장님의 손녀라고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원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미라 본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아는 내 딸의 딸이에요. 스스로 힘으로 승무원이 됐지요. 나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이 회사에 입사했다는 걸요. 알았더라면 당장 막았을 겁니다. 이런 꼴을 당할 줄 알았다면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라고요? 정비복 차림으로 제 옆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할아버지였다고요?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늦었어.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할아버지가 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회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썩었습니까? VIP라는 이유로 직원을 희생시키고 부당한 일을 묻으려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미라 본부장, 당신은 즉시 보직 해제요. 그리고 이 사건을 묻으려 한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시오. 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단지. 할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오. 당신은 직원보다 VIP를 택했어요.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소. 본부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임원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오. 이 회사는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먼저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최연주 고객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등재. 우리 항공사 영구 탑승 금지요. 그리고 남편 박도연 부회장에게도 통보하시오. 앞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최대 주주사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아야, 이제 가자. 할아버지가 밥 사줄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준비하시오. 내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소. 임원들이 네, 회장님하고 대답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괜찮니?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요. 할아버지가 회장이셨고 제가 손녀였고 모든 게 밝혀졌어요. 할아버지, 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줄은 말이야. 내 어머니한테 들었어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아야, 이제 시작이야.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바꿀 거야.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하늘이 참 무거웠지?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비행기에서 하셨던 그 말의 의미를요. 할아버지도 답답하셨던 거예요. 손녀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가볍게 만들어줄게. 약속해.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항공사 회장, 손녀 갑질 사건 직접 폭로, 재벌가 부인, 승무원 폭언, 영상 공개, 하늘 위 갑질, 이제는 끝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어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장도윤입니다.
이 항공사를 40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며칠 전 제 손녀가 기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 승객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갑질을 당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비복을 입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사의 대응이었습니다. 상부는 VIP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묻으려 했어요. 직원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직원들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먼저입니다. 뉴스는 최연주에 대한 보도로 이어졌어요. 최연주 씨는 박도연 부회장의 부인으로 평소에도 갑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사진들이 나왔어요. 백화점에서 직원에게 화내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댓글창이 들끓었어요. 저런 사람이 VIP라니, 영구 퇴출 당연하다. 승무원 너무 불쌍해. 오후 2시 특보가 나왔습니다. 박도연 부회장,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최연주의 남편이 압박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항공사가 비즈니스 관계 재검토를 통보하자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부회장 책임론 제기, 부인 갑질로 회사 이미지 타격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정 언니였어요. 서아야, 뉴스 봤어? 대박이야. 회사 전체가 난리야.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언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서아야, 넌 잘한 거야. 용기 낸 거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뉴스를 계속 봤어요. 저녁 뉴스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도연 부회장, 사내이사직 사퇴 최연주의 남편이 회사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화면에 박도연이 나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부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인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도연이 답했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날 최연주의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SNS를 통해서였어요.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받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싸늘했어요. 진심 없는 사과, 남편 잘리니까 이제 사과하네.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에서였어요. 윤서아 승무원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본사로 갔어요. 할아버지 집무실은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윤서아 승무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서아야, 어서 와. 할아버지 집무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어요. 활주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차 마실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서아야, 요즘 힘들지?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조금요. 뉴스에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내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할아버지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서아야, 복직 제안서야. 원하는 노선으로 배치해줄게. 아니면 지상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민했습니다. 다시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것 없어. 내가 원할 때 돌아오면 돼.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서아야,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바꿀 거야. 내가 다시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어. 저는 할아버지의 옆모습을 봤어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에게서 온 응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서아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졌어. 용기 내줘서 감사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인권 보호 지침 마련, 갑질 고객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직원 보호 최우선 정책 발표. 할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고 계셨어요. 회사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지. 직원 먼저 생각하는 기업 응원해요. 이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네. 저는 복직 제안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원할 때 돌아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하늘이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거라는 것.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저 하늘을 날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준비됐을 때였습니다. 2주 후 회사 전체 조회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 의무 참석이었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승무원, 조종사, 정비사, 사무직원 모두가 모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저는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정 언니가 옆에 앉았어요. 서아야, 떨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우리 회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회사는 그걸 묻으려 했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으로서 사과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숨죽였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새로운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먼저다. 할아버지가 그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철학입니다.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먼저입니다. 직원이 존중받지 못하면 고객도 제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 고객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합니다. 직원을 모욕하거나 폭언하는 고객은 즉시 탑승 거부합니다. VIP든 일반 고객이든 예외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승무원 인권보호팀을 신설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익명도 가능합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은 이제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바랐던 변화였습니다. 옆에서 소정 언니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간 이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현장을 몰랐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비복을 입고 비행기에 탔어요.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지를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한 승무원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손녀였지만 손녀가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떤 직원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아 승무원, 나와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정 언니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서아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통로를 걸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1000명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서아야, 한마디 해줄래?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승무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제가 다칠까 봐요. 하지만 침묵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말하세요. 이제는 회사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 회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서아야.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동료들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서아야, 고마워. 내 덕분이야. 자랑스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강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대를 바라봤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글자가 여전히 화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서아야, 이제 결정했니? 복직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다시 날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 하늘을 내가 지켜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비행기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어요. 하늘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비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품격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3개월 후 새벽 5시였습니다. 인천공항 승무원 대기실에서 저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소정 언니가 옆에서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서아야, 떨려? 저는 웃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 복귀 첫 비행이었습니다. 인천발 파리행 KA901편이었어요. 장거리 노선이었지만 기대됐습니다. 브리핑룸으로 갔어요. 기장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아 승무원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들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예전과 달리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좌석마다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승무원을 존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새로운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팻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모두 예의 바르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밝게 답했어요.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었어요. 이륙 30분 전 기장님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천에서 파리까지 모시게 된 기장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승무원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부드럽게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기내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저는 트레이를 들고 객실을 돌았습니다. 음료 드시겠습니까? 승객들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물 주세요. 커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트집 잡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였지만 감사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저를 불렀어요. 승무원님, 잠시 긴장했지만 곧 풀렸습니다. 네, 고객님.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물 한 잔만 더 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물을 가져다 드리자 여성이 고맙다고 했어요.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어요. 서비스가 끝나고 잠시 갤리에서 쉬었습니다. 소정 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서아야, 어때?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다.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착륙이 부드러웠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따뜻한 인사들이었어요. 저는 출구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모든 승객이 내리고 객실이 비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내쉬었어요. 해냈습니다. 첫 비행을 무사히 마쳤어요. 소정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완벽했어. 자랑스러워.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아야, 첫 비행 잘 마쳤니?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오늘도 안전비행 해줘서 고마워. 내가 자랑스럽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잘 마쳤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파리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 하늘을 제가 날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날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으니까요. 귀국 비행날 새벽에 공항으로 갔습니다. 파리발 인천행 비행이었어요. 기내 점검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KA901편, 오늘도 안전비행 부탁합니다. 관제탑의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끝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손을 들어 인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셨다니요. 저도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승무원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무너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동료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인천으로 향하는 하늘길,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품격은 무게를 가진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짊어질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어요. 품격 있는 승무원이 되겠다는 그 꿈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세상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